제4화 황건적의 기원과 후한의 이상징후. 마언이는 공명심에 불타기 쉬운 청년의 마음을 자극하듯이 그때부터 황건당의 세력이나 세상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좁은 시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양민을 괴롭히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총대장 장강님을 신처럼 숭배하는 지방도 꽤 많다 하고 운을 떼더니 먼저 황건당의 기원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거록군 사람으로 장각이라는 무명의 선비가 있었다. 하지만 장각은 당시 고향에서 복이 드문 천재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 장각이 어느 날 산속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길에서 특이한 모습의 도사를 만났다. 도사는 명아주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며 손짓했기에 따라가 보니 흰 구름 속 동굴로 이끌어 장각에게 3권의 책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태평요술이라는 책이다. 이 책을 잘 체득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하고 도를 일으키며 선을 베풀도록 하여라. 만약 너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영예에 도취하여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 천벌이 즉시 내 몸을 멸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장각은 2번 절하고 노인의 이름을 물으니 나는 남하노선이니라 하고 답하고는 한 줄기 흰 구름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장각은 산에서 내려온 뒤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야기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우리 고향의 천재에게 신선이 깃들었다 고 고지 듣고 순식간에 장각을 구세의 방사로 숭배하며 소문을 퍼뜨렸다. 장각은 문을 닫고 도포를 입고 몸을 청결히 하며 항상 남하노선의 책을 지니고 밤낮으로 수련에 힘썼다. 그러던 어느 해 돌림병이 유행하여 마을에서도 매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지금이야말로 신이 나에게 세상에 나오라고 명하신 날이다 하고 엄숙하게 사리문을 열고 병자를 구하러 나섰는데 그때 이미 그의 문 앞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제자로 받아달라며 벌떼처럼 모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고 한다. 500명의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금선단, 은선단, 즉신단이라는 비약을 가지고 각자 돌림병이 청걸한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장각 방사의 공덕을 이야기해주고 남자에게는 금선단을, 여자에게는 은선단을, 어린아이에게는 즉신단을 주었더니 모두 며칠을 넘기지 않고 병이 나았다. 그럼에도 낫지 않는 자들은 장각 자신이 직접 가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워 병마를 집에서 쫓아낸다고 칭하며 부적을 태우고 주술을 외우고 물을 뿌리는 등 치료했다. 이로 인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는 거의 없었다. 몸의 병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도 모여들어 장각 앞에서 참회했다. 가난한 자도 왔고 부자도 왔다. 미인도 왔고 벽사를 비롯한 무술가들도 왔다.
이들 모두는 장각의 장막에 참여하거나 부엌에서 일하거나 그의 곁에서 시중을 들거나 또는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 섞여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순식간에 여러 주에 걸쳐 그의 세력은 확장되었다. 장각은 그 제자들을 36방으로 나누어 계급을 만들고 크고 작게 나누었다. 우두머리에게는 군수의 칭호를 허락하고 또한 방수의 칭호도 수여했다. 대방을 이끄는 자는 1만여 명, 소방을 이끄는 자는 6, 7천 명이었다. 그 부 안에는 부장과 방병이 있었고 그리고 장각의 형제인 장량과 장보 두 사람에게는 천공장군, 지공장군이라 불리게 하여 최대의 권위를 지게 했으며 자신은 그 위에 군림하여 대현양사 장각이라 칭했다. 이것이 바로 애초에 한건당이 일어난 기원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장각이 널머리에 누런색 천으로 동여매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정군에 퍼져 어느새 당원들의 휘장이 된 것이다. 또 황건적 무리들은 정군의 깃발도 모두 노란색을 사용했고 그 대장 깃발에는 창, 천, 이, 사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황, 천, 당, 딥 누른 하늘이 세상이 마땅히 일어날 것이며 세제, 갑자 때가 갑자년에 이르렀으니 천하대길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이라는 선언문을 적었다. 황건적의 음악을 담당하는 부대는 그 선언문에 동료풍의 쉽고 부드러운 곡을 붙여 황건적들에게 노래하게 했고 마을과 촌락의 지방부터 군, 현, 시, 도에 이르기까지 열병처럼 유행시켰다. 대현양사장각, 대현양사장각. 이제는 3살 먹은 아이도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고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 누른 하늘이 세상이 마땅히 설 것이다 라고 노래한 후에는 장각의 이름을 외치며 마치 지금이라도 천상의 낙원이 지상에 실현될 듯한 느낌을 민중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황건적이 횡행하면 할수록 낙원은커녕 하루의 평온함조차 일반 백성들 속에는 없었다. 장각은 자신의 세력에 복종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태평을 즐겨라 하며 틀에 얽매일 필요 없이 즐길 것을 허락하고 우리 세상을 노래하라 하며 암암리의 약탈을 장려했다. 그 대신 거역하는 자는 가차없이 벌하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 황건적의 일과였다. 지주나 지방 관리는 막을 도리가 없었고 중앙의 낙양왕성으로 급보를 보고하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현재 한 황제의 궁중은 태폐와 내분으로 혼란이 극에 달해 지방에 군사를 보낼 형편이 아니었다.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고 후환의 시대를 연 강무제로부터 이제 200여 년이 지나 궁중과 정부의 내외에는 다시 썩고 무너지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1대 황제, 환제가 세상을 떠나고 12대 황제 자리에 오른 영제는 아직 12, 3세의 어린 나이였고 보좌하는 중신들은 어린 황제를 속이고 조정을 문란하게 했으며 간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세력을 얻고
진실한 인재는 모두 야인으로 쫓겨나는 상태였다. 또 뜻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나 하고 가만히 근심하던 차에 지방에서 봉기한 황건적의 입에서 창천이사의 동요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후한의 말세를 암시하는 목소리는 낙양의 성 아래까지 가득 찼다. 그러한 때에 또 이런 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해 어린 황제가 온덕전에 납시자 갑자기 광풍이 불어 길이가 이장 남짓한 푸른 뱀이 대들보에서 황제의 용상 곁으로 떨어졌다. 황제는 캬 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궁중의 소동은 말할 것도 없고 활과 화살, 봉황의 꼬리 모양의 멋지고 화려한 창으로 무장한 검문의 무사들이 달려와 푸른 뱀을 찔러 죽이려 했으나 돌려 누박 섞인 큰 바람이 일어 왕성을 흔들고 푸른 뱀은 구름처럼 날아 사라졌다. 그날부터 3일 밤낮 동안 큰 비는 끝없이 계속 내려 낙양 민가 중 물에 잠긴 것이 2만 호, 무너진 것이 1천 몇백 호, 익사자와 부상자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재난이 발생했다. 또 바로 최근에는 붉은 혜성이 나타나거나 바람 없는 대낮에 검은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어 왕성의 지붕 망루를 날려버리거나 오원산의 산사대로 마을 수십 개가 하룻밤 사이에 땅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등 불길한 일들이 해마다 일어났다. 그러한 불길한 징조가 있을 때마다 황건적의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다는 노래는 맹목적으로 퍼져나갔고 도적무리에 가담하여 약탈과 살육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당의 태평을 즐겨라고 하는 자들만 늘어날 뿐이었다. 사상의 악화, 조직의 혼란, 도덕의 타락, 이것이 바로 손 쓸 수 없는 후한의 말기였다. 들불처럼 세력을 넓혀간 황건적의 세력은 이제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예주 등의 여러 지방에 미쳤다. 주의 제후들을 비롯해 군, 현, 시부의 수장이나 관리들은 도망치는 이도 있었고 항복하여 도적이 되는 이도 있었으며 시체가 쌓이고 불태워져 죽은 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부호들은 모두 재물을 바쳐 목숨을 구걸했고 사원이나 민가는 집집마다 대현 양사 장각이라고 쓴 그 누른색의 부적을 문에 붙이고 절대 복종을 맹세하며 마치 귀신을 섬기듯이 숭배하고 두려워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야기는 다시 마흔이는 길게 황건당의 현황과 세력 확장 계기 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유라고 말하며 앉아있던 돌계단에서 턱짓으로 절의 문을 가리켰다. 저기에서도 노란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겠지. 쓰여있는 문구도 읽었을 것이고 이 지방도 전부 우리 황건당의 세력범이란 말이다. 유비는 시종일관 묵묵히 듣기만 했다. 아니, 이 지방이나 10주, 20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천하는 황건당의 것이 될 것이다. 후한의 시대는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유비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장각 양사는 후한을 망하게 한 후에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생각인가요?
아니다. 장각 양사는 그런 생각은 없으시다. 그렇다면 누가 다음 황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유비, 내가 내 부하가 되겠다고 약속한다면 들려주지. 되겠습니다. 정말이냐?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입니다. 그렇다면 터놓고 말해주마. 황제 문제는 지금 한 황제를 멸망시킨 후에 있을 중대한 회의에서 결정될 일이다. 흉노 쪽과도 상의해야 하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중국의 황제를 결정하는데 옛날부터 진이나 조나 연 등의 국경을 침범하여 우리 한민족을 위협해온 이국의 흉노 등과 상의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마원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리 우리가 날뛴다고 해도 우리 후방에서 군비와 병기를 대줄 지원군이 없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후한의 천하를 교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 그럼 미국의 흉노가 배후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절대 우리가 패할 일은 없다. 어떠냐, 유비? 내가 건하는 것은 너의 출세를 위한 것이다. 내 부하가 되어라. 당장 여기서 황건적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으니 일단 어머니께 아랜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던 도중에 마언이는 불쑥 일어서더니 야, 왔군! 하고 저편 평원을 향해 손을 이마 위로 들어 햇빛을 가렸다.